자, 급등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뜨는데 HLB 그룹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등주 이슈에 뜨죠, 당연히. 그죠? 항암치료제 글로벌 상용. 얼마 전에 알려드렸듯이 리보사라닙의 이제 글로벌 상용화 다가 있죠. 3차 그 삼상 시험을 성공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진짜로 삼상 성공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LB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뭐 시간에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어떻게 됐나? 저도 이제 샀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몰랐네요, 그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뭐 시간에 조금 떨어지니까 막 난리 나고 막 걱정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요. 시간에는 시간일 뿐이야. HLB 생명과학이 강해졌죠.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일단 HLB나 HLB 강한 거는 쇼커버링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쇼커버링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오전 양성 못 보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쇼커버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공매도 세력이 뭐 증권사나 그죠? 뭐 연기금이 됐든 어디선가 주식을 빌렸단 말이죠. 없는 주식 갖다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죠. 주가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여기서 팔고 싸게 사서 이래저래 갚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매도의 개념인데 공매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막 22%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갑자기 색상에 그 어렵다는 삼상을 성공시킨 거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 갚은 거야. 막 엄청 빨리 갚은 거야. 늦게 갚으면 늦게 갚을수록 손실이 커지니까 얼른 갚은 거예요. 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큰 수익이거든, 공매도가. 잘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쇼키즈나 쇼커버링 현상으로 인해서 좀 빨리 엄청 빨리 올라왔죠. 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죠? BH1 생명과학이 대규모 그 BW 신주인수권 부사체죠. 요거를 발행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중반 하면서 단 한 번도 저 BW를 청약한 적이 없더라고요. 좀 어차피 제가 11을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공시를 봤더니 공시 보는 법 아시죠? 다트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항상 여기 이제 재무 분석이라고 있어요. HTS 여기 들어가시면 요렇게 HLB 생명과학에 관한 뭐 거래소 공시 이런 게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요렇게 나오죠. 여기 HLB 생명과학이 이따 4월 14일 날 그죠? 신주 인수권 부산채 발행을 정정했는데 요렇게 9회차.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딱 이 창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나름 해석을 해보고 실전 투자로 또 제가 접목을 해봤어요. 실전 투자랑 또 접목을 좀 해봐야지, 그죠? 뭉치님 소리 안 들리시면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지금 혹시 다른 분들도 소리 안 들리시는 거 아니죠? 저 가끔 엉뚱해요, 저. 가끔 엉뚱하게 막 혼자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벽 보고 얘기하고 방송이지 않아요. 다른 분 소리 들리시죠? 해피데이님 어서 오세요. 보리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보리커피 마시고 있는데. 보리커피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일단 아메리카노를 큰 거 사.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양이 줄으면 거기다 보리차를 타요. 이게 보리커피를 제가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저기 개발해서 팔을까 특허내서 보리커피? 좋아 보이는데 그죠? 주대장님 어서 오세요. 저도 주린이에요, 저도. 저는 십몇 년, 이제 10년 중반쯤 됐는데 전 저 스스로 주린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주린이에요.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린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BW를 발행했는데 신주인수권 부산채, 즉 이 무슨 뜻이냐면 채권과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뭐 본드, 위드 커렌트, 어렌트, 이렇게 복잡해서 몰라요. 잘 그런 거. 저 원래 영어가 약해요. 채권 플러스 보증서, 이런 뜻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BW라는 게 말 그대로 아주 쉬워요. 우린 쉽게 해석하자. 우리 쉬운 게 좋아요. 난 너무 어려운 게 싫어요. 제가 머리가 딸려가지고 너무 어렵게 못해, 나는. 그래서, 신주인수권 플러스 채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고,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BW를 알기 위해서는 12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전 12는 잘 알고 있어요. 자, 12가 뭐라면 전환사채. 보통 우리가 3자배전 유상증자, 3자배전 12 발행을 하잖아요. 자, 이 12 전환사채가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해. 회사채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식으로다가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해하셨죠?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면서 12 발행을 하고 일반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주식으로 안 받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공짜로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그럼 내가 이자를 줄게. 그래서 이 이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표면 이자율이 있고 그죠? 만기 이자율이 있어.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인데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어. 회사채를 발행해서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그럼 내가 표면 이자율로다가 내가 4%를 줄게. 뭔 얘기냐면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년마다 내가 4%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 이자율이 4%야. 그러면 내가 4%씩 주겠다는 얘기가 얼마씩 주냐? 만약에 이제 지금이 2000년도라고 쳐요.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만기야.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해요. 2003년도인데 만기가 3년이면 그냥 이때도 4만 원 주고 이때도 4만 원 주고 이때 4만 원 주고 표면 이자율은 이런 걸 얘기해요. 내가 1년마다 너한테 100만 원 나 빌려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4만 원씩 줄게. 단 중간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자 안 줄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기 이자율이 6%야. 이게 뭔 얘기냐면 만기에 6%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6만 원이죠. 6%니까 100만 원에 이거를 2만 원씩 나눠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까지 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복리이자로 쳐서 줘요. 요거를 만기에 한 번에 다 줘요. 이해하셨죠? 요게 만기 이자율이에요. 이걸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에서는 뭐 크게 손해볼 게 없죠. 그죠? 이걸 준다니까 회사가 안 망하는 한 괜찮은 거예요. 요게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이자율에 대한 이해예요. 요거까지 하시면 되는데 신주인수권은 뭐냐? 똑같아요. 자, 내가 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네가 이거를 해줘라. 사줘. 매입을 해줘. 그럼 내가 표면 이자를 얼마 줄 거고 뭐 1%, 2% 줄 거고 내가 만기 이자율도 얼마 줄게. 뭐 4%, 5% 줄게. 보너스로다가 네가 신주를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할 테니까 네가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줄게. 즉 채권에 대한 성격도 갖고 있고 여기다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이 권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지금 HLB는 11,000 얼마지만,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어떤 A라는 회사가 10,000원으로 확정을 줬어. 내가 신주 인수권 가격을 10,000원으로 확정을 줬어요. 그리고 발행을 했어. 누구한테? 우리한테 발행을 했어. 뭐 기관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발행을 한 거야. 이거 가져가세요. 10,000원에 발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청약 날짜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저기 10,000주만 줘요. 이제 1,000주만 줘요. 1,000주만. 내가 1,000주 청약할게. 그럼 얼마야? 1,000만 원이죠.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내가 이 A라는 회사에 회사채를 매입을 한 거야. 그럼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1년이 지났는데 이 주가가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 됐어. 15,000원이. 그죠? 근데 이때 행사가 가능해. 자, 행사가 가능한 뭔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그 인수권 갖고 있지. 나 1,000만 원 행사할 테니까 내놔. 10,000원에 내놔, 주식. 10,000원에 나 신주로 줘.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행사를 해버리고 나중에 시장에서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0원의 차익금이 생기죠. 요게 신주 인수권 부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뭐도 주냐? 채권에 대한 이자도 줘요. 만기를 버티면 이게 신주 인수권에 대한 해석이에요. 쉽죠? 아주 쉽죠? 그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A라는 회사가 정해놓은 가격에 내가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10,000원에 내가 신주 인수를 받기로 설명을 했는데 1년 뒤에 2만 원이 되든 3만 원이 되든 나는 10,000원에 신주 인수를 갖고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BW를 적용을 HLB 생명과학 같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HLB 생명과학이 뭐를 발표했냐면 신주 인수권을 발표했습니다. 자, 표면 이자율이 0.0%, 만기 이자율이 2%, 1년에 한 번씩 이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자 안 주겠다는 얘기. 대신에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내가 2% 줄게. 즉, 지금 청약일이 6월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6월 얼마인가 그린데 그때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사면 2% 주겠다는 얘기예요. 20만 원. 만기일까지 들고 있으면. 그렇지. 2%면 20% 200이니까 2%니까 내가 20만 원 줄게. 돈 빌려줬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쌀까? 그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은행 이자도 지금 4% 폰에 너무 싼 거 아니야? 왜? 대신에 주식을 주잖아요. 그죠? 대신에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 내가 니들한테 우리 회사가 니들한테 신주 인수권도 주는데 이자 너무 비싸잖아. 좀 싸게 받아. 그러면서 2%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주인승 것도 12처럼 리픽싱이 있어요. 리픽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자 보호 차원인데 A라는 회사가 기관을 상대로다가 10,000원에 사채를 발행을 했어. 1,000원 사채도 주식으로 바꾸면 주식이 떨어졌네. 8,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정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7,000원까지 떨어뜨려서 발행을 해줄게. 그럼 주가가 8,000원이라도 1,000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픽싱. 그래서 이거를 리픽싱이라고 하고, 리픽싱은 돈을 투자해주는 회사,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역시나 HLB 생명과학도 리픽싱을 정해놨는데 70%로 정해놨습니다. 총 주식률 대비 8.78%, 8.78% 정도 되고요.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리픽싱도 정해놨더라고요. 70%로 하다가 우리가 주식 떨어지면 70%까지 보호를 해줄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표면 이자율 그런 이자율을 그렇게 따지면 되고,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친구들 날짜가 공시 아까 잘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6월 달인가 막 그릴 거예요. 이게 청약일이 지난 거 아니구나. 그죠? 6월 7일이죠. 6월 7일 그래가지고 납입일이 6월 15일, 그러니까 6월 15일까지 돈을 납입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HLB 생명과학에 그 청약을 하기로 했어. BW를 그러면 6월 7일까지 이제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15일까지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게 되고, 나중에 주식이 기간이 돼서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올라갔잖아. 뭐 15,000원, 20,000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발행가격이 11,800, 11,900원이니까 나 11,900원에 주식 줘 빨리. 나 20,000원에 팔 거야. 그러면 이자도 받고 뭐 차익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또 HLB 생명과학에서 리픽싱을 통해서 70%까지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저는 BW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의 이런 모든 거는 그냥 자료이자 공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가 나온 자료야. 공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나와 있는 공시는 누구나 보잖아.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에서 실전에서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수급 매매라고 생각하지, 뭐 이게 수급 매매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진정한 수급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틀 외국인이 팔았고 외국이 샀는데 자꾸 샀다 팔았다 해. 올라가는 게 많은 겨. 이건 수급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참고 사항이고, 또 하나 이게 매매 창구도 너무 볼 거 없다고 그랬죠. 막 오늘 어느 창구에서 샀고 또 어느 창구에서 팔고 뭐 JP모건에서 팔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이런 건 진정한 수급 매매가 아니고, 실전 투자에서 수급 매매 제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일봉에서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긴 동안 매집이 있었고 이걸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얘네들, 이게 진짜 수급 매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설명한 BW, 자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자, BW가 이걸 내가 실전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끌고 오냐면 엄청 웃겨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 6월 7일, 아까 6월 10일이라는 7일이었죠. 6월 7일 날 HLB 생명과학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걸 성공하고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실패할까요? 무조건 성공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중에 60몇 프로는 40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는 어쨌거나 뭐 다른 회사 인수하는 데 쓸 거고, 뭔 회사 인수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쓸 거고, 다른 거는 리보세란이 더 어떻게 한다는데 쓴대잖아. 이 삼성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0억이 필요한 건데 이 회사채 발행, 즉 BW 흥행을 실패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했어? 우리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12발행 가액이 얼마냐면 11,800원인가 그래. 그게 12,000원, 편하게 12,000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BW를 발행하고자 하는 가격이 HLB 생명과학에서 12,000원으로 공시를 했어. 그러면 주가가 12,000원에 12,000원 이하에 있어. 12,000원 이하에 있으면 누가 저 청약하겠어.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12,000원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주가가 지금 10,000원이야. 아니, 내가 지금 이 회사 청약해야 되는 겨, 지금? 나 안 해. 그럼 회사채 실패하겠죠. 또 하나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지금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아니, 리보세라닙이 전망이 없으면 어떻게 회사채가 성공을 하겠어. 우리를 감동시켜줘야 되잖아. 우리한테 발행하는 거죠. 구주주한테. 저기요, 구주주님들, 저기 리보세라닙 삼성 성공했어요. 저희 탑라인 지표 성공했고, 우리가 2차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00원에 발행할 테니까, 제발 이거 좀 청약해주세요. 우리
회사채 흥행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이런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BW 발행하는 거잖아. 왜? 하필 왜 이 시기에? 그럼 왜 이 시기에 리버세널이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아하. 회사채를 성공하려고 하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HL증명이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죠? 가끔 신기하죠. 제가 이게 실전 투자에서 제가 바라는 어떤 이 해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수급도 따로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얼마에 발행하고 얼마에 갖고 오고 뭐 회사채 가성 이런 걸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라? 6월 12일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왜 고전에 자꾸 리버스라인 삼성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왜 급등하고 있지? 아, HLB 생명과학에서 지금 회사채를 성공시켜야 되는구나. 선억이 반드시 필요하지. 근데 이때 리버스라인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 아, 딱 때릴 맞춰서 딱 봤더니 야, 리버스라인이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겠죠. 아하, 이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 세력분들이 사시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HLB 생명과학이 지금 17,000원인데 예전에 그 10,000원 일단 몰랐지만 12,000원 뚫고 나갈 때 12,000원 밑으로 안 오겠죠? 올 수가 없죠. 굉장히 성공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 청약하기 전에 좀 생각해봐야죠. 그죠? 좀 생각해봐야죠. 근데 그때는 그때 얘기고,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의 BW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 이거는 전부 다 저만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에 대해서 참고 상관만 하세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회사 주인이라도, 아니야. 이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아주 주식에 대해서 쉽게 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호재가 떴어. 자, 아주 쉬운 거예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 인수하기로 했어요. 근데 주식이 바닥이었어. 근데 바닥에 대란 거라고 뿔쭉 솟았네? 근데 나중에 인수가 뜨면서 뉴스가 뜨면서 주식이 확 올라갔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먼저예요. 그러면 여기서 뉴스가 뜨겠죠. 그러니까 차트가 먼저가 왜 그리냐면,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12월 20일 날 발표를 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매물인들 시청자 잘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거를 일주일 전에 결정했을까요? 일주일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막 급하게, 야, 빨리 모여봐. 야, 이사들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래. 우리 B 회사 인수해야 돼. 얼른 회의하게. 아니죠.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6개월, 1년 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B라는 회사를 인수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매집을 하겠죠. 이 정보를 알 테니까. 그래놓고 뉴스 띄워놓고 빵 날아가죠. 그러면 그 전에 벌써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뉴스는 무조건 예전에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차트가 더 빠른 거예요. 자, 따라서 HLB 생명과학의 BW는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안 보이는 것까지 우리가 좀 봤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이거 이해되지 않아요? 이럴 것 같잖아요, 진짜로? 왜 나 꼭 이럴 것 같지? 꼭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려면 L생은 당연히 성공해야죠. 물론 발행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12,000원까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14,000원, 15,000원만 돼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고, 자,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봐야죠. 그죠? 야, 또 주식한다는데 우리가 또 공매도도 모르면 어떻게 해. 그죠? 확실히 상한 수량이 많아요. 그죠? 확실히 상한 수량이 많아. 빨리 갚아야 돼요. 지금 공매도 세력들. 자, 공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대. 참 착하죠? 어제 거구나. 또 어제 걸 보고 있어. 오늘 5%대. 이제 5%못 넘기죠, 잘. 우리가 공매도 할 때가 아니야. 상상님 어서오세요. 말씀님. 우리가 쪼님 어서오세요. 우리가 아직 공매도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죠? 자, 오늘이 금요일인데, 예전에 그렇게 금요일날, 제발 5주선만 뚫어라. 5주선만. 그래놨더니, 이제 5주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5개월선 변곡점과 매물대도 다 뚫어놨어요. 아주 빠이빠이를 시켜놔버렸어. 아주 그냥. 아, 여기만 뚫어줬으면 더 좋았는데, 좀 아까워요. 그죠? 딱 52,000원만 뚫어주면 되는데, 아, 시간에서 52,000원 좀 뚫지. 자, 어쨌거나 뚫어줄 자리 다 뚫어줬고, 지켜줄 자리 잘 지켜줬습니다. 주봉에서도 뚫어줄 자리 다 뚫어주고, 지켜줄 자리 지켰고, 일봉에서 최소한 5일선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죠. 자, HLB 생명과학도 엄청 강하죠. 단일가, 걸리든 뭐 말든 상관없어요. 자, 뚫어줄 자리 잘 뚫어줬고, 주봉에서도 역시 깨끗하게 뚫어줬고, 거래량도 충분히 잘 실리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깔끔하게 5일선 한번 이탈하지 않는데,
여기서 빨리 차익 실현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절은 칼같이, 수익 실현은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겁니다. 자, HLB 제약을 볼게요. 자, HLB 제약을 보니까 월봉에서 봐도 역시나 이렇게 20개선이 있죠. 앞으로는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가 좀 매물대고 고점이 때 맞고 떨어졌는데 저런 건 상관없이 일단은 20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15,400원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뭐 다 뚫어주고 있고, 아마 잘하면 또 60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만 잘 피하면, 그죠? 잘 피하면 찍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기본적으로 5일선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아직 홀딩이에요. 예, 유룡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자, HLB 테라피uti스를 보니까 역시 월봉에서도 바닥이죠. 이제는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추세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왕이면 20개선 뚫어주면 좋겠죠. 그죠? 자, 주봉에서 보니까 역시나 여기서 뚫어주고 있어요. 이 친구 여기 뚫어주길 반응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떼요. 만약에 깨면 요렇게 20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제 바닥에서 웬만히 돌아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자, 일봉에서도 좀 깔끔하게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HLB 글로벌이 팍팍팍 뛰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간종이 짧아요. 물론 기간종이 짧아도 팍팍팍 떴을 때 수익률이 거의 100%가 넘어요, 친구. 대단한 거예요, 이제. 뭐 100%가 뭐야, 지금. 쭉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언젠가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 맞았어요. 20개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이렇게. 이거 뚫어주면 더 강하겠죠.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못 뚫으면 주종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봉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20주선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20선 맞고 떨어지면 우리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쫓아갈 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 노터스가 많이 밀렸죠. 뭐 당연히 그죠,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유상증자는 마냥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증자죠, 그죠? 어느 정도 5일선 깨면 5일선 이런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내가 5일선 깨면 그냥 팔까, 뭐 이렇게 이익자 처리할까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분명히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워렌 버핏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죠? 남이 산 종목과 수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TSNX제는 변동폭이 없는 게 좋은데 오히려 이제 HLB 그룹주로 연결이 되면서, 예전에 이제 한때 HLB 그룹주였으니까 이런 건데 지금은 좀 피해 가는 게 나아요. TSNX제는 나중에 최소한 그냥 5주선이라도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죠? 지금은 약간 피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